일단 우리는 그러면 파싱 테이블을 어떻게 만들 거냐가 매우 중요하죠. 파싱 테이블. 우리 파싱 테이블을 누군가가 만들어 주기만 하면 파싱하는 것은 뭐 별거 없어요. 근데 이 파싱 테이블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라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 이 파싱 테이블 만드는 것은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먼저 준비 작업이 필요해요. 준비 작업. 우리 기본적으로는 조금 전에 파싱 테이블에서 스테이트들이 계속 있었죠. 스테이트 탑에 현재 스테이트 쉬프트 하고 나서 다른 스테이트, 다음 스테이트로 이동을 하죠. 리듀스 하고 나서도 또 go to 테이블에 의해서 다음 스테이트로 이동을 하고요. 그러면 스테이트를 만들어야 되겠네요. 파이나이트 오토메타처럼 스타트 스테이트가 있고 어떤 조건이 발생하면 다음 스테이트 어디로 가고 또 어떤 조건에서는 어디로 가고 이런 오토메타를 구성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게 이제 무엇으로부터 시작해서 만들어야 돼요? 우리는 컨텍스트 프리 그래머 생성 규칙만 주어져 있으면 시작 기어로가 있는 이 생성 규칙에 대해서 뭔가 이 스테이트 0, 1, 2, 3, 4, 5에 대한 스테이트를 만들어야 되고 각각의 스테이트 트랜지션 델타 함수들을 결정해 줘야 되는 그런 거라는 거죠. 여튼 그러기 위해서 먼저 준비 작업을 하는데 준비 작업으로서 LR0 아이템을 정의를 해야 돼요. LR0 아이템은 뭐냐면 각 생성 규칙마다 예를 들어서 A는 BCD라는 생성 규칙이 있다고 하자. 이 생성 규칙 하나를 대괄호로 싸줬어요. 그런 다음에 화살표의 우측에 점이 하나 있네요. 이런 형태를 LR0 아이템이라고 해요. 생성 규칙 하나에 대해서 대괄호로 싸주고 화살표 우측에 점이 하나 있는 그런 노테이션을 LR0 아이템이라고 하는데 이 LR0 아이템에는 이제 생성 규칙 A는 BCD에 대해서 이렇게 네 가지가 가능하네요. 그러니까 점의 위치에 따라서 점이 그 RHS의 맨 좌측 끝에 있는 경우, 그다음에 BC 사이에 있는 경우, CD 사이에 있는 경우, D 우측에 있는 경우 이렇게 이 경우에는 네 가지가 가능하다는 거죠. 모두 다 LR0 아이템이라고 하는데 LR0 아이템의 점 위치에 따라서 BCD 좌측 끝에 있는 형태를 클로저 아이템이라고 하고요. BC 사이, CD 사이 이렇게 사이에 있는 것을 커널 아이템이라고 하고요. 우측 끝에 있는 것을 리듀스 아이템이라고 해요. 우측 끝에 있는 리듀스 아이템? 리듀스 아이템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파싱 과정에서 쉬프트 리듀스 하잖아요. 이 생성 규칙으로 리듀스 해도 되겠네 라는 의미인 거죠. 그 얘기는 결국 그러면 이 리듀스 아이템이 아니면 리듀스를 못한다는 의미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클로즈 아이템이나 커널 아이템으로는 이 상태로는 리듀스를 할 수 없는데 리듀스 아이템의 경우에는 리듀스를 할 수 있어 라고 그래서 이제 이름을 리듀스 아이템이라고 붙인 거죠. 그럼 또 결국 어떤 얘기냐면 어떤 생성 규칙으로 리듀스를 하려면 이 화살표 우측 A는 ABC를 알파라고 한다면 A는 알파 부분이 스택의 탑에 이미 있어야 되잖아요. 리듀스 아이템의 경우에는 저 BCD가 스택의 탑에 있겠네요. 그러니까 리듀스 준비가 됐다라고 얘기를 한 거겠죠. 커널 아이템이나 클로즈 아이템은 준비가 안 된 거고 그러면 또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맨 처음에 클로즈 아이템으로 시작을 해서 클로즈 아이템은 BCD가 스택에 하나도 안 들어갔어. 그런 상태야. 그러면 이 점이 B를 넘어가서 BC 사이로 왔어. 이제 B는 스택에 들어갔고 CD는 아직 안 들어갔고 또 점이 또 C를 넘어갔어. CD 사이에 왔어. 그럼 BC는 들어가 있고 D는 아직 안 들어갔고 D를 넘어갔어. 그러면 리듀스 할 준비가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실제로 그런 의미예요. 거기 이제 여기 설명을 해놨으니까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또 여기도 클로즈 아이템은 맨 앞, 커널 아이템은 중간, 리듀스 아이템은 맨 끝. 그 다음에 이 점 우측에 있는 심벌을 마크 심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점의 의미가 표시야, 마크 표시.
B 앞 표시. 그래서 이 경우에 요 LR0 아이템에서는 마크 심벌이 B인 거죠. 이 LR0 아이템에서는 마크 심벌이 D인 거고요. 리듀스 아이템에서는 마크 심벌이 없는 거죠. 우측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크 심벌 용어도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다음은 클로저 집합을 정의를 할 건데요. 그러니까 LR0 아이템으로부터 LR0 아이템들의 집합을 클로저 아이템으로 정의를 해요. 여기 이 표시를 집합 표시가 하나 빠졌네. 어떤 클로저 아이템 i의 클로저 셋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 합집합, 다른 LR0 아이템들을 합집합해 주는데 여기서 클로저 함수라고 정의했었죠. 그래서 클로저 아이템들만 합집합해 줄 거예요. 물론 i는 클로저 아이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서로 추가되는 것들은 클로저 아이템들만 추가를 할 건데, 그러면 어떤 클로저 아이템들 추가를 하냐면, 만약 i가 a는 알파 닷 b 베타 이렇게 마크 심벌이 non 터미널 b라면, 그러니까 마크 심벌이 터미널인 경우 말고, 터미널 아니고 non 터미널인 경우에만 그 non 터미널 생성 규칙들의 클로저 아이템들을 추가해 줘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서는 요런 게 있다면, 그러면 비생성 규칙 뭐 5개든 10개든 몇 개든 간에 어쨌든 비생성 규칙 모두에 대해서 클로저 아이템으로 합집합시켜 주는 거죠. 그것을 더 이상 추가되는 게 없을 때까지 반복.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생성 규칙이 있다고 하자. A는 BCD, B는 CD 또는 EF, 또 C 생성 규칙, E 생성 규칙, 뭐 F 생성 규칙이 있겠죠. 그 부분은 생략했고요. 여기서 만약 A는 .BCD 이놈에 대한 클로저 셋을 구한다면 자기 자신 포함해서, 일단 자기 자신부터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마크 심벌이 non 터미널이니까 non 터미널 생성 규칙이 2개가 있죠. CD, EF 2개가 있잖아요. 그 2개를 추가시켜 줬어요. 이때 추가할 때는 클로저 아이템으로 해서 추가. 그러면 이제 여기서 끝났을까요? 아니요, 안 끝났어요. 왜? 요 새로 추가된 2개의 LR0 아이템에 마크 심벌이 non 터미널인 놈이 또 있잖아. C. 그러면 C 생성 규칙 또 추가해 줘야 돼. 여기. 또 마크 심벌 E도 non 터미널이잖아요. E 생성 규칙 또 추가해 줘야 돼. 또 추가한 놈에서 또 마크 심벌이 non 터미널인 놈이 있으면 계속해서 더 이상 추가하는 게 없을 때까지 추가해 줘야 돼요. 그게 클로저 집합이죠. 지난번에 엡실론 클로저 정의할 때도 그랬었죠. 엡실론으로 도달할 수 있는 모든 놈들, 더 이상 스테이트 추가되는 놈 없을 때까지 엡실론 클로저 셋을 구했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마크 심벌이 non 터미널인 것들에 대해서는 모두 다 계속해서 LR0 아이템들을 합집합시켜줘서 더 이상 추가되는 게 없을 때까지, 그래서 이제 클로저 셋으로 정의를 한 거죠. 그러면 이제 클로저 함수를 설명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면, 자, 이런 생성 규칙이 있다고 하자. E는 E 플러스 T 또는 T, T는 T 곱하기 F 또는 F 많이 봤죠. 이 생성 규칙에 이걸 여기 하나 추가됐네요. 맨 앞에 E 프라임은 E. 이것은 이제 원래 시작 기호가 뭐였어요? E죠. E인데 이것을 시작 기호로 더 이상 안 하고 새로운 시작 기호를 하나 도입한 거예요. E 프라임으로. E 프라임은 E. 단일 생성 규칙. 이 단일 생성 규칙을 도입한 이유는 뭐냐면, 이 생성 규칙이 2개 이상인 경우도 있고, 즉 여기서처럼 E가 다른 생성 규칙의 우측에 나타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파싱이 성공적으로 종료했는지 안 했는지 테스트하기가 좀 불편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파싱이 성공적으로 종료하는 것을 간단 명료하게 쉽게 판단하려면 여기서 요 새로운 시작기호 요 놈이 적용되면 파싱 성공으로 끝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그런 목적으로
단일 생성 규칙이지만 새로운 시작 기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놈 포함해서 이렇게 있다고 할 때, 자, 이 생성 규칙, 이 프라임에 대해서 클로즈 아이템에 대해서 클로저 집합을 구하면 어떻게 되죠? 자기 자신 포함해서 이 프라임은 E 포함해서 마크 심벌 E가 non 터미널이니까 이 생성 규칙 두 개가 추가돼야 되겠죠. 이 두 개 추가되면서 또 이것도 마크 심벌 E에 대해서는 방금 추가했죠. 합집합이니까 더 할 게 없고요. 여기 E는 .t, 이 t가 또 non 터미널이네요. 그러면 t 생성 규칙 두 개, t 곱하기 f, f 이 두 개가 또 추가되는 거죠. 마크 심벌이 또 non 터미널인 거 t는 방금 추가했고요. 마크 심벌 f 생성 규칙 두 개를 또 추가해야 되고요. 여기 왼쪽 괄호하고 id는 더 이상 non 터미널이 아니죠. 그럼 이제 더 이상 마크 심벌에 대해서 추가될 게 없죠. 여기까지 끝났어요. 이렇게 클로저 셋 구하는 예를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LR0 아이템들의 집합인 거죠. 만약 E는 E.+T에 대한 클로저 셋을 구한다면, 그러면 자기 자신만 하고 마크 심벌이 플러스 non 터미널 아니죠? 더 이상 추가될 게 없죠. 이걸로 그냥 끝나는 거죠. 자, 얘 E는 S 생성 규칙이 두 개가 있고 A 생성 규칙이 두 개가 있네요. S는 A.S에 대해서 클로저 셋을 구해보면 자기 자신 포함해서 .S, S 생성 규칙 두 개가 추가될 테고, S는 .AS, S는 .B. 그러면 S는 .A, 마크 심벌 A가 새로 등장했죠. 그럼 A 생성 규칙도 두 개가 있으니까 두 개 추가해줘야 될 테고, .S, S는 아까 이미 추가했죠. 그래서 더 이상 추가될 게 없네요. 이렇게 클로저 함수를 공부를 했죠. 이 지금 클로저 셋, 즉 LR0 아이템들의 집합, LR0 아이템들의 집합, 여러분들 예를 한번 먼저 보여드리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은데요. 자, 방금 구했던 여기 E 프라임 대신 ACC라고만 썼네요. 새로운 시작 기호 할 때 E 프라임 이렇게 쓰기도 하고 accept라는 의미로 ACC라고 쓰기도 하는데, 요렇게 여기 LR0 아이템이 지금 하나, 둘, 셋, 넷이 있는 그런 예네요. 이게 하나의 LR0 아이템의 집합을 스테이트로 봐요. 스테이트. 그다음에 이런 것들 S1, S2, S3, S4, S5 이것들도 다 LR0 아이템들의 집합이죠. 이것들 각각 LR0 아이템들의 집합들이 각각 스테이트가 돼요. 그다음에 각 스테이트들을 0번 스테이트에서 마크 심벌이 E인 경우에는 1번으로 가고, 마크 심벌이 F인 경우에는 2번으로 가고, 마크 심벌이 A인 경우는 다음으로 가고, 즉 여기서는 마크 심벌이 뭐가 있냐면 .E, E인 경우가 있고요. E인 경우가 두 개가 있죠. 이 두 개에 대해서는 1번 스테이트로 보내줘요. 그리고 이 마크 심벌 E를 넘어가요. 그럼 .E에서 E 닷으로 마크 심벌 E를 넘어갔죠. 요 E 넘어가서 E 닷 플러스 F로 이렇게 다음 스테이트 넘어간 거고, 마크 심벌이 여기서 F인 경우 F를 넘어가서 2번 스테이트로 간 거고요. 마크 심벌이 터미널 A를 넘어가서 3번 스테이트로 갔고요. 물론 마크 심벌이 다트가 마크 심벌 넘어가면서 만약 마크 심벌이 non 터미널이면, non 터미널인 경우에는 또 클로저 셋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네, 그런 과정으로 이제 스테이트를 구성하게 돼요.